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보안 핑계로 검사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다시피 제출하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성역을 재확인하는 검찰의 출장 서비스였습니다. 권력에 한없이 비굴한 초라한 검찰의 몰골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다 특검 대상으로 올려놓고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했는데 국가 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된 두 건의 특검법안 모두 국민 상식에도 법리적으로도 또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검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경호와 안전을 이유로 검찰청 출석을 거부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기어이 청와대 앞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로 출장 조사까지 나가면서 보안 핑계로 검사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다시피 제출하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성역을 재확인하는 검찰의 출장 서비스였습니다. 권력에 한없이 비굴한 초라한 검찰의 몰골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에게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간 12건입니다. 이런 한동훈 전 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고발 혐의에 대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정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을 포함한 5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논문 심사 규정을 해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보시다시피 경찰의 수심위에서 거수기로 그것을 손들어줬습니다.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전 장관의 당대표 출마 선언에 맞춰 경찰이 무혐의 발표를 해줘서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들이 더 많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혹은 검사 재직 시 연루된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존경하고픈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님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왜 장관 이후에 왜 수사를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2019년 8월부터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마구잡이로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 한동훈 대표의 법무장관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조작용 계정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여러 아이들을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어제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스타 검사가 된 윤석열 대통령 이하 우리 지금 정부에서 이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법사위원님들께서 한동훈 전 장관을 둘러싼 댓글팀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댓글팀 의혹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충분히 법사위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 토론하실 분 의사진행 발언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체 토론하실 분 손 드세요. 박준태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세요. 우리 법사위가 매번 민생이 어렵다 얘기하면서 또다시 이런 정쟁적 특검 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법사위 와서 민생 얘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매 회의 때마다 탄핵, 특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다 특검 대상으로 올려놓고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했는데 축하 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된 두 건의 특검법안 모두 국민 상식에도 법리적으로도 또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수사기관이 있는데 모두 무력화하자 이런 시도 아닙니까? 검찰은 수사 권력 남용하니까 기능을 찢어가지고 사실상 해체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경찰에 수사권 줘야 된다고 얘기하더니 또 경찰 수사 결과는 발표하는 내용마다 못 믿겠다 그러고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니 공수처 결과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특검 법안을 만들 때마다 여야가 이견이 있습니다. 특검의 규모나 실시 기간, 추천 방식 이런 것들이 이견이 있으니까 앞으로 특검할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정한 게 상설특검법입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특검 법안들을 논의해 나가고 여야가 협의 정신을 발휘하자는 것이 우리 이 앞선 국회에서 이미 다 합의가 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상설특검법 얘기 나오니까 여야 각각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 특검을 국회 규칙 바꿔가지고 4명 모두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공수처가 특검의 보충적 기능을 한다. 우리 공수처 도입 논의할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되는 민영배 의원이 소개한 이 공수처법 관련 청원, 여기서 공수처 권한과 대폭 공수처의 권한과 규모를 대폭 늘리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부 특검하자면서 공수처는 왜 늘립니까? 오늘 상정된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견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특검법안 모두 여러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수사, 수추권은 상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권한이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보장돼야 되고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국회가 특검법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늘 발의된 법안들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만 특별검사 추천할 수 있어서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특검 임명권 침해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오늘 특검 법안에 혐의로 올려놓은 사안 마무리하세요.